대학이 다음 주. 이거 어느 수학제 비인학적 정리 다 정의 나타나나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하고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까지 다 끝내려고 합니다. 왜야 정도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빨리 잘 앉아주세요. 아주 그냥 팔굽혀펴기 안 한다고 하니까 아주 그냥 진 이유인지 자유로운 영혼들이 되었구만 이거. 정원이 어디 갔다? 정원이 아직도 왔다 아직도 있어. 자, 수학적 귀납법이라고 하는 단어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두 개의 단어로 첫 번째 단원이 바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야. 수열의 귀납적 정의. 아, 운동을 빡세게 했더니 팔에 힘이 안 들어갔어. 두 번째 단원이 수학적 귀납법이에요. 수학적 귀납법을 이용한 증명이라고 보시면 돼요. 증명. 얘는 증명법이고 얘는 요걸 이용해서 너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네. 뭘 구할 수 있어야 돼? 일반항. 일반항 구하는 게 우리의 목표야. 네. 오케이? 그럼 기본적으로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는 게 뭐냐? 귀납적이라는 단어가 뭔지는 전에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처음이야? 귀납적이다. 일단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가 귀납적으로 무언가를 증명하기 위해선 예를 들어서 이 세상에 있는 까마귀가 모두 다 까만 것을 귀납적으로 증명할 거야. 그러면 1번 까마귀가 까매, 2번 까마귀가 까매, 3번 까마귀가 까매. 우리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까마귀가 까만 것을 전수조사해서 모두 다 까맣다라는 걸 보여줌으로써 까마귀는 까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방법이 귀납적이라는 단어의 의미라고 보시면 돼요. 노사한테. 네, 노가다 맞아요. 자, 근데 우리가 그러면 수학이랑 이 귀납적이란 단어는 어울리지 않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우리가 장치를 거는 거야. 너희는 귀납적이라는 이 단어를 본 적이 있어. 언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배울 때. 요거요. AN 더하기는 AN 더하기 D꼴. 요거 등차 수열 할 때 배운 적 있죠? 네. 그래놓고 A1 값 예를 들어서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3이야 라고 주고 A1 값을 너희한테 2라고 이렇게 주어진다면 이게 자동 매크로야. 모든 n에 대해서 얘가 다 만족해. 근데 A1이 2야. 그럼 A1은 2가 되고 2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1들을 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3이 되니까 A2는 5가 되고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또 성립을 할 테니까 A3은 A2 더하기 3 그래서 A3은 8이 되고 이게 내가 모든 n에 대해서 얘네들을 다 집어넣음으로써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지 확인하진 않았지만 우리가 자동 매크로를 돌림으로써 어떠한 등차 수열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수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이 관계식을 표현했다. 그리고 우리는 이 관계식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점화식이라고 표현해요. 점화식. 그래서 우리가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할 때는 보통 첫째 항을 이렇게 정의를 먼저 해주고 그 다음에 이웃하는 항간의 관계식으로서 우리가 수열을 정의한다. 저게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한다 라는 표현인 거야. 괜찮은 거 같아? 네. 그리고 이 이웃하는 항간의 관계식을 우리가 점화식이라고 불러. 보통 일반적인 교재들 안 나오는 거 여기 나오네 역시. 괜찮아요? 네. 그럼 우리가 점화식으로 우리가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도 두 가지예요. 점화식. 점화 걸리면 정화 걸려요. 정화 보고 풀어야 되는데. 점화식을 쓰려고 한 게 아닌데.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을 표현하는 표현 방식에 해당하는 점화식은 두 가지예요. 두 번째 것도 배웠는데 기억나나? 배웠는데. 바보같이 웃는 거야. 배웠는데. 알잖아. 아니 잠시만요. 모르는 척 하지 말고. 경민이. 단어도 배웠잖아. 네. 단어도 배웠잖아, 단어. 단어요? 아 저 잠깐만요. 저 알 수도 있어.
저 알아요. 저 있잖아. 메모해둔 거 있어요. 기억 안 등차 나? 실조. 저 알아요. EAN 플러스 1은 AN 더하기 AN 더하기 2다. 예. 저런 게 있어. 등차중앙 있었잖아. 등차중앙. 가운데 항에다가 두 배 한 개 전항과 다음 항에 합과 같다. 저 잘했죠? 근데 요거를 너희가 이제 수요를 기납적으로 정의를 하려면 얘는 항의 개수가 두 개가 필요해. 첫 번째 항값하고 두 번째 항값이 필요해요. 그냥 이 관계식을 모든 n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라는 조건으로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얘는 등차 수열이구나 알아볼 수 있는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을 뿐 어떠한 조건들도 얻어낼 수가 없기 때문에 항의 개수가 두 개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괜찮죠? 네. 그러면 등비 수열 두 가지가 있어요. 다음 항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전항에다가 곱해요. 배요. r을 곱하면 되겠지. 네네. 요것도 초항을 하나만 이렇게 주어지면 돼요. 네. 근데 이제 등비값이 얘가 되는 거겠고. 오케이? 그럼 이것도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를 했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등비 수열도 몇 가지가 있겠어? 두 가지. 그럼 두 번째 뭐겠어? AN 플러스 1의 제곱은 AN 곱하기 AN 더하기 2다. 얘가 이제 등비 중앙 해가지고 얘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낼 수 있는 건 얘는 등비 수열이구나를 얻어낼 수 있는 용도로 쓸 뿐 더 이상 뭐 얻어낼 수 있는 게 없다 보니 얘도 항의 개수가 두 개가 필요하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괜찮죠? 네. 오케이? 이거를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법이구나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너희가 이 수열을 귀납적으로 정의해준 이 관계식들을 보고 너희가 할 수 있어야 하는 건 뭐라고? 정화식. 뭘 해야 한다고? 정화. 일반항을 구해야 한다고. 뒤쪽에 가면 더 이상한 수열들 막 나올 거야. 오케이? 그럼 이상한 수열이 몇 개 나오냐면 두 개 나오는데 그 두 가지에 대해서도 너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오케이? 네. 교육과정 빠진 것들도 웬만한 것들은 좀 다 얘기를 해주도록 하자고요. 자, 다음과 같이 귀납적으로 정의되어 있는 수열 AN에 대하여 다섯 번째 항의 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했대요. 1번 A2는 A1 더하기 얼마? A1은 2라고 했고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N 이거 나중에 일반항 구하는 거 배워요. 뒤쪽 가서 오케이? L에다 1 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2가 되지. 네. 2 넣어주면 A3은 A2 더하기 4 되지. 네. 3 넣어주면 A4는 A3 더하기 6이 될 거고 네. 우리가 구하고 싶은 게 다섯 번째 항이니까 A5는 A4 더하기 8 된다까지 정리할 수 있죠. 네. 여기다 2 넣어주면 이게 얼마야? 4 넣어주면 8 넣어주면 14 넣어주면 22까지 얘기하면서 다섯 번째 항은 22구나 정리할 수 있는 거라고요. 오케이? 네. 두 번째 수열은 이거 뭔지 아는 사람 들어본 적은 있을 텐데 이 수열 전전항과 전항을 더하면 다음항이 된다. A1이 1인데 A2도 1이야. 이거 둘 더하면 다음항이 된다. 처음 봐? 무슨 수열이야? 피보나치 수열이죠. 살짝 어렵네요. 피보나치 수열. 저 처음 들어보는데. 처음 들어봐? 피보나치 수열은 전에 있던 두 개 항을 더하면 다음 항이 되는 수열을 피보나치 수열이라고 하는데 이걸 점화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와요. 그렇죠. 알아두세요. 피보나치 수열은 그 하노이 탑 들어본 적 있나? 네? 하고이 탑이요? 하노이 탑 저거 뭐야? 그 있잖아. 네. 좀 이따 보여줄게. 있어요. 그 블럭 옮기기 해가지고 그 경우의 수 구하는 거. 안녕하세요. 최고. 경우이구만. 진짜 경우의. 너무 힘드네요. 화이팅! 어떻게 하려고 찍고 있는데 목요일에 떠들 수도 있어. 목요일에 또예요? 또 하지 않을까? 목요일에 안 하시는데. 아 진짜? 목요일에 다행이네.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아 자,
다음에 나오는 얘네들이 이제 아까 얘기했었던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을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나타낸 식들을 얘기하고 있구나 보시면 되고, 등차 수열은 다음항이 되기 위해선 전항에다 D를 더하면 돼와, 그 다음에 등차 중항 가운데 항에다가 2배한 것이 전항과 다음항의 합과 같다를 만족한다. 근데 얘네들이 모든 n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라는 얘기가 있어야 등차 수열이 되는구나 라고 봐주시면 되고, 등비 수열도 귀납적으로 정의하는 방식이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 있음을 보시면 되겠다는 거죠. 그럼 너희는 쟤네를 보고 뭘 할 수 있어야 한다고?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요. 일반항을 구할 수 있어야 돼. 아하. 결국엔 일반항을 구하는 게 목표야. 항상. 오케이? 그럼 밑에 나와 있는 보기에 나와 있는 문제들을 보고 일반항을 구해주세요. 문제가 나온 거네요. 얘는 공차가 얼마야? 등차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이지? 네. 전항에다가 5를 더했더니 다음항 됐어요. 그러니까 모든 n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 했으니까 공차가 얼마가 돼? 5죠. 5다. 그럼 an, 일반항 an은 어떻게 되는 거야? 5N. 5 마이너스 5n 5N. 마이너스 2. 5n 마이너스 2다. 얘기해 주시면 일반항이 구해졌구나. 까지요. 괜찮아요? 왜 오냐면 다음항이 되기 위해선 전항에 5를 더하면 다음항이 된다며. 그러면 n에다가 1 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5가 되고 A3은 A2 더하기 5가 되고, 그럼 이게 모든 n에 대해서 다 만족한다는 거잖아. 그럼 전항에다 5를 더하면 다음항이 된다는 거잖아. 계속. 괜찮아? 그러니까 공차는 5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다는 거지. 오케이? 두 번째 수열은 무슨 수열이에요? 무슨 수열? 등비 수열. 공비가 얼마야? 5네. 아, 5겠지? 전항에다가 5를 곱하면 다 다음항이 됩니다. 얘기를 해준 거니까. 일반항 어떻게 돼? 3. 3 곱하기 5r 제곱이죠. 5r 제곱이라고? 아, 오. N 마이너스. n 마이너스 1 제곱이죠. 5의 n-1 제곱이겠지? 네. a1 곱하기 r의 n-1 제곱이었으니까. 오케이? 다음 거 무슨 수열이야? 그럼 등차 수열이죠. 등차 수열이지. 가운데 항의 2배한 게 전항과 다음항의 합과 같다. 공차가 얼마야? 3이네요. 3이죠? 네. 일반항 어떻게 돼? 3n 마이너스 1. 3n-1 되겠지? 다음 거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이요. 등비 수열. 공비 얼마야? 3. 3. 그럼 일반항 어떻게 돼? 1 곱하기 3n 마이너스 1 제곱. 3의 n-1 제곱이다까지 얘기해 주시면 되는구나. 까지요. 괜찮죠? 오케이. 보기 3번으로 가보자. 다음 수열 A이 다음과 같을 때 일반항이 아니라 이 관계식을 구해보래요.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 등차 수열. 그럼 이거 관계식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4M. 4n 마이너스 4. 그거는 일반항이고요. 관계식은 관계식을 나타내시오. N. 이제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4다. an 플러스 4다. 그리고 a1은 얼마다? a1은 1이다. a1은 1이다까지 같이 얘기를 해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무슨 수열이야? 등비 수열. 등비 수열. 초항이 3이고 공비가 얼마지? 2네요. 2다. 그럼 관계식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다? N 플러스 an 플러스 1은 AN. an 2다. 2. 오케이? 그런데 이걸로 끝나면 안 되고 초항이 3이에요까지 얘기를 해주셔야 한다는 거죠. 한 쌍으로. 아하. 괜찮죠? 요게 바로 점화식. 오케이? 자, 여기까지는 별다른 건 없어 보이고요. 자, 그러면 이런 것들 이어서 한번 좀 진행을 해보자고요. 이게 약간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이 워밍업 느낌이에요. 워밍업. 뒤로 가면 조금 난이도가 올라가는 수열들도 등장하니까 긴장을 늦추지 마시고, 아, 여기 쉽구나. 할만하네. 딴짓해도 되겠네. 하지 마시고 집중해주세요. 네. 아니.
얘 무슨 수열이야? 공차 수열. 공차가 얼마야? 3 3이면 일반항이 어떻게 돼? 3n 3n 마이너스 1 3n 마이너스 1이면 A10은? 선생님, 네. 근데 저희 여러 가지 수열의 귀납법 정의는 안 하나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법 정의가 어디 있어요? 똑같은 내용인 건가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니까요. 좀 색다릅니다, 이건. 이건 뒤에 나오는데? 잠깐만. 요건 책 구성이 조금 다르게 돼 있나 봐요. 여러 가지 수열의 기납적 정의는 뒤에 나와요. 일단 등차 등비 먼저 하나 봐. 네. 오케이, 요거 끝나면 아마 뒤에 나오지 싶은데? 보면은 뒤에 나오겠지요. 피부가 이게 내가 아까 얘기한 거거든? 하노이 타 그 하노이 탑과 피노나치스요. 와우 아까 이들이 하노이 탑이 있어요. 이거 개차 수열이랑 여기 나오는 거잖아, 이거. 똑같이 돼요. 요거랑 요것도 그거 하는 사전에 나왔네, 이것도. 잘 알려줘야지. 이게 이제 아마 저거일 거야. 그 조화수열. 수학적 기납법 바로 나오네. 잠깐만, 근데 뭔가 빠졌는데? 뭐가 빠졌지? 왜 없지? 이것도 있네. 이것도 있고, 아, 이것도 있고. 오케이, 다 있어요. 오케이. 바로 가시죠 네. 어디 갔어? 자, A10은 어떻게 돼? 29 29도 이건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에서 등비수열. 일반하는 거 하면 어떻게 되겠어? 2n제 수항이 2고 공비가 2니까 2 곱하기 2n제 2 곱하기 2의 n-1제곱이니까 2의 n제곱이다 얘기할 수 있겠죠? 그러면은 A10은 10 넣어준 1024구나 얘기할 수 있고 다음에 나온 얘는 무슨 수열? 등차 등차 수열. 초항 1이고 공차가 얼마겠어? 2다. 그럼 일반항은 2n 마이너스 2n-1이니까 10번째 항은 19 19다 19다. 괜찮아? 무슨 수열? 등차 아니 등비수열 등비수열. 그러면 초항이 6이고 공비가 얼마? 2분의 1 2분의 1. 일반항 구하면 6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1제곱 A10은 아 2의 9제곱 2분의 1의 9제곱까지. 그러면 요거는 조금 편하게 써보면은 2 하나씩 약분해서 3되고 얘 8제곱이라고 쓸 수 있고 그러면 2의 8제곱이 256이니까 256분의 3이다까지 정리하시면 마무리되는구나 까지 얘기할 수 있게 돼요. 괜찮죠 여기까지? 네 자, 그 다음에 항을 나열하여 규칙을 찾아 항을 구하기라는 건데 이것도 아까 구했던 방법대로 너희들에게 이런 식에 해당하는 점화식이 등장을 한다면 하나씩 대입을 해서 A10을 구해보자 라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첫 번째 문제를 보자면 A1은 1이라 했고 다음 항이 되기 위해선 전항에다 뭘 넣은 거래? 2n을 더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 네. 그럼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A2는 A1 더하기 더하기 A3은 2 A2 더하기 4 그죠? A4는 A6 A4는 A3 더하기 6 그럼 이렇게 막 대입이 되겠지? 네 A10은 A9 더하기 18 18 되겠지? 네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왜 18이에요? A1 n에다가 9를 넣으면 A10은 A9 더하기 18 된 거니까요. 네. 괜찮죠? 얘를 여기다 넣으면 어떻게 돼요? A1 더하기 6 2 더하기 4 A1 더하기 2 더하기 4 된다 볼 수 있죠. 네 다음 얘네들을 여기다 넣으면 A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6 그럼 이렇게 쭉 대입 되겠지. 네 그럼 마지막에 여기 대입되면 A1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하기 4 더하기 10 해서 18까지 18까지 합이구나 라고 볼 수 있죠. 네. 얘를 시그마를 이용하여 표현해보고 싶어. 와. 네. 일반항이 어떻게 돼? EN. 2n이지. 그러면 시그마 k가 1부터 여기 2n이니까 요전에 2k가 들어갈 거고 네. 항의 개수가 몇 개야? 9개. 9개가 돼. 그래서 리뷰를 하겠지만 너희한테 조금 이따가 얘기를 하겠지만 점화식이 이렇게 나와 있을 때 얘 일반항을 구하면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가 돼요. 이게 좀 이따 얘기를 할 거야. 이거. 와. 증명까지 같이 얘기해 줄 테니까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n에다가 1 넣고 2 넣고 3 넣고 4 넣고 해서 n 넣은 것까지를 정리를 해가지고 쫙 집어넣어서 식을 싹 정리해보면 a의 n 더하기 an은 시그마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에서부터 n-1까지 10-1까지 fk를 계산해 준 거랑 똑같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지. 계산을 해보시면 a1 값은 얼마로 줬냐면 1로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1이 되고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9까지 2k를 계산하면 2는 상수 취급이어서 2 곱하기 2분의 9 곱하기 10 되면서 계산할 수가 있다까지. 계산해보면 얘가 이제 90 나와서 정답은 91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 있는 거네. 오케이? 네. 두 번째 것도 한번 구해보도록 하자고요. 요거 일반항 구하는 거는 교과 과정에서 빠지긴 했는데 아까 보니까 뒤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알려줄 거예요. 그렇게 어렵진 않아 생각보다. 네네. 관계식이 an 더하기 1은 2n 더하기 1이다. 2an 뭐라는 거야? 2an 더하기 1. n에다 1 넣으면 a2는 2a1 더하기 1 나오겠지? 네. 그 다음 2 넣어주면 2A2 더하기 1. 얘는 어떻게 구했냐? 이걸 다 대입해가지고 계산한 거야. 그래서 와우. 다 대입해서 이걸 다 더한 거야. 아, 집어넣은 거야? 오케이. 귀찮으니 A4는 2A A10은 2A9 더하기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4A1 더하기 2. 참고로 A1 값은 얼마나 줬냐면 1로 줬대요. 그래서 A1은 얘가 1이거든? 네. 3을 볼까요? 3으로 보지 말고 2 더하기 1로 봐줘. 그럼 2 더하기 1을 여기다 넣어주면 4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되는 거지. 네네. 다음에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2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2 더하기 1. 그럼 이게 쭉 반복되겠지. 네네. 그럼 얘는 2의 부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무슨 수열해야 돼요? 등비수열. 등비 수열의 합. 항의 개수 몇 개? 10개. 초항 1 1. 공비 2 2인 등비 수열 합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네. 따라서 2-1분의 2, 1 가로 열고 2의 10제곱 마이너스 1 계산해 준 거다 볼 수 있는 거지. 결과적으로 분모는 1 나와서 1024 빼기 1이니까 1023 나온다까지 정리할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이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뭔가 문제들이 등장했을 땐 집어넣어서 너희가 규칙을 파악하는 형태로 생각하는 게 첫 번째긴 한데 기본적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형태의 일반항 구하는 건 꼭 알고 계셔야 하고 뒤쪽에서 이제 두 가지 형태를 더 배우게 될 거야. 그거는 교과서에 나오는 거야. 그 두 가지 배열에 해당하는 것도 제대로 알아두셔야 돼. 거기다가 플러스 교과 과정에 빠진 내용에 해당하는 내용이 한 2개 정도가 더 있는데 그것까지를 기억하시면 아마 문제를 풀 때 정말 최강자가 될 거야.
오케이? 왜냐면 교과 과정에서 빠졌다라고는 하는데 노가다로 구하는 문제들이 간혹 나와. 이런 문제들이. 근데 이제 이런 문제들을 너희가 일반항을 구할 수 있거든. 나중에 이제 일반항 어떻게 구하냐면은 이제 x, 2x는 플러스 1 해놓고 x는 마이너스 1이니까 이제 an 플러스 1 이거를 열고 2an 플러스 1 꼴로 고친 다음에 an 플러스 1이라는 일반항은 여기다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2. 초항 구하면은 2니까 2 곱하기 2에 공비가 2여서 n-1제곱. 그래서 an은 2의 n제곱 마이너스 1 일반항. 나중에 이걸 배우게 돼. 뒤쪽에서. 이게 내가 어떻게 진행해왔는지에 대한 과정을 배우게 돼. 그럼 일반항 구해보면 실제로 얘가 3 나왔었지? 맞아? 그럼 A2는 n에다가 2 넣어주면 3 나오잖아. 얘 계산하면은 7 나오지? n에다가 3 넣으면 7 나오잖아. 일반항 구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갑자기 슬퍼? 네. 주기를 이용하여 항을 구하는 건데 요거 같은 경우는 값이 구하다 보면 이 수열의 기하학적 정의를 이용한 관계식이 나와 있는 식에다가 너희가 대입을 해보다 보면 값이 반복되는 형태의 수열이 등장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구해보자고. 이건 방법이 없어. 구해봐야 돼. n에다 1 넣어주면 어떻게 돼? an 더하기 2가 an 더하기 1 마이너스 an이라고 했는데 n에다 1 넣어주면 A3은 A2 마이너스 A1 A2 마이너스 A1인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A1은 1, A2는 5다 이렇게 얘기해요. 넣어주면 5하고 1 넣어주면 얼마 나와? 4가 나올 거고 그 다음은 n에다가 2를 집어넣어주면 A4는 A3 빼기 A2가 되는데 A3 빼기 A2 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1이 나오고 A5는 A4 빼기 A3 되는 거지. 네. 그럼 얘에서 1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5 마이너스 5가 나오고 그 다음 A6은 A5 빼기 A4가 나오지. 얘에서 1 빼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4가 나오고 A7은 A6 빼기 A5 나오겠지. 얘에서 1 빼면 얼마 나와? 1 나올 거고 그 다음 A8은 A7 빼기 A6이죠. 얘에서 1 빼면 얼마 나와? 5 나오면 처음 거가 반복됐죠. 그러면 1, 5, 4, 마 1, 마 5, 마 4까지가 주기가 되는 거야. 주기가 몇? 6. 그러면 너희는 A 670을 구하라는 이 문제에서 6의 배수만큼을 너희 마음대로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해요. 그럼 6의 배수 670에 가장 근접한 6의 배수가 얼마야? 666. 맞아요. 666만큼 빼주면 A4가 되는 거지. 그럼 A4를 구해보면은 마이너스 1이구나. 오케이? 그래서 주기를 이용한 이런 항을 구하는 문제들도 간혹 등장을 하니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다까지 이것이고 그 다음에 수열의 귀납적 정의를 이용한 이 활용 문제가 교과서 문제에서 되게 대다수를 되게 차지해요. 특히나 호메실고 같은 경우는 교재가 비상이란 말이야. 근데 그 비상 교과서가 이 문제를 되게 많이 다뤄. 그래서 이 문제를 좀 제대로 알아셔야 그리고 실제로 학교 시험 문제에서 되게 많이 출제를 하는 편이고요. 이렇게 고등학교 2학년 때. 자 보도록 하자고요. 이거는 약간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전항과 전항에서 어떤 작업을 했을 때 다음 항이 어떻게 변화가 될까를 중점적으로 보는 포인트를 보고 계산해 주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 지금 직선이 하나가 있어.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져? 2개. 2개의 공간으로 나뉘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여기에다가 직선이 하나 더 추가돼. 평면이 몇 개로 나뉘어져? 4개. 4개로 나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지. 거기에다가 평면이 하나 더 추가돼. 평면이 평면이란다. 직선이 하나 더 추가돼. 네. 근데 지금 정의 자체가 AN이라고 하는 것이 N개 직선에 의해서
나뉘어지는 영역의 개수를 말하고 있는 거거든. 네. 이해 가는 거 같아? 네. 그러면 직선이 하나 더 추가됐을 때 평면 개수가 몇 개 돼요? 일곱. 하나, 둘, 셋, 넷. 7개네요. 7개로 나뉘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네. 그러면 A1은 2였지. 선생님 근데요. 네. 저기 그 교점에다가 그으면 6개 나온 거 아니에요? 아, 여기 나오잖아요. 어느 세 직선도 한 점에서 만나지 않도록 직선을 그어. 오, 와우. 맞아요. 교점을 지나가게 그으면 평면 개수가 달라지긴 해요. 6개 되니까. 근데 이 상황을 방지하고자 어떤 세 직선도 한 점에서 안 만나게끔 그을 거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아 좋네요. 무슨 말인지 가시죠? 네. 결과적으로 A1을 계산한 건 2가 되고 A2를 계산한 건 4가 되고 A3을 계산한 건 7이 되고. 근데 이거는 너희가 좀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는 것도 방법이긴 하지만 만약에 이해가 잘 안 가면 숫자들을 유심히 봐봐봐. 네. 얼마 더해졌어? 2가 더이고 2가 더해졌지. 얘는 2 더하기 2지. 네. 얼마가 더해졌어? 3이 더이고 여기 전에 있던 항에다가 3만큼이 더해진 거지. 네. 그러면 다음 항은 4가 더해지겠죠. 기존에 있었던 항에다가 4만큼이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라고. 네네. 결과적으로 an 더하기 1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있었던 an에다가 n 더하기 1만큼이 더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죠 그죠. 네. 무슨 말인지 가는 것 같아요? 네. 2가 더해졌고. 오케이. 결과적으로 이게 1번 문제의 정답이 되는구나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 A6을 구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해준 거죠. 네. 그러면 A2를 계산한 게 4였고 A3 계산한 게 7이었고 A4를 계산한 게 11이었고 그 다음에 A5를 계산하게 되면 11에다가 얼마가 더해져요? 5가 더해진 16 되는구나 볼 수가 있고 A6을 계산하면 16에다가 6이 더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오케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것도 한번 보시면서 문제를 바라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있는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있긴 할 거야. 근데 근데 이게 지금 저기 내가 얘기했었던 비상에 있는 교과서 문제가 다 들어가 있는데 이거 지금. 이것도 비상에 있는 교과서 문제고 비상이네. 비상. 압수하는 횟수의 기하학적 정의. 일단 마플 특강은 좀 패스를 하고 진행할게요. 수능이 키운데요? 두 번 할 거예요. 두 점인데. 피보나치 수열 요것도 좀 일단은 패스를 하고요. 한국인 대차 수열 여긴 해야 돼요. 어디 있어요? 깡 지나쳐서 개차 수열이요? 대차. 그게 네, 대차 수열 찾아봐봐. 대차 버리네. 전에 있을 건데 아마 없는 거 같은데. 여기 있겠지. 앞에 있을 거야 앞에. 첫 번째 개념. 이쪽이요? 뒤에 있는 거 아니야? 대차 수열이 없다. 없는 거 같은데. 없다고? 없어요. 유후 없다. 나머지 없네? 없어요. 페이지 404페이지 피세요. 404페이지를 보시면 요게 나오잖아. 네. 네. 여기 대차 수열에 대해서 그래. 아하. 얘가 대차 수열이야. 아 누가 하기 짓네. 근데 대차 수열인데 표현 방식을 다르게 했을 뿐이야. 네. 오케이? 괜찮죠. 자, 이거를 먼저 좀 그러면 개차 수열을 먼저 설명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개차 수열이랑 어차피 똑같은 거예요. 봐봐, 일반항 모양이 똑같아.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PK.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 똑같거든. 어차피. 개화 수열이요. 개차 수열이야. 쌤이 없어서 둘다 하세요. 네. 자, 개차 수열이 뭐냐면 개차 수열은 A1 값이 1이라 나왔어. 그 다음에 A2 값이 3이라 나왔고 그래서 얘가 2야. 그 다음에 A3 값이 7이야.
4가 더해졌어. A4 값이 6이 더해져서 13이야. A5 값이 8이 더해져서 21이야. 이런 식으로 가는 수열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차이가 수열인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해. 수열인 차이가 수열을 이루는 수열. 아하. 차이가 수열을 이루. 어웨이지. 차이가 수열을 이루. 차이가 참고로 등비 수열일 수도 있어요. 아. 차이가 어떤 수열인지는 얘기를 안 해놨어요. 이런 식으로 등비 수열일 수도 있어요. 오케이? 별로도 좋네. 그런데 우리가 이 차이에 해당하는 수열을 이루는 수열인 건데, 그럼 얘를 너희가 두 가지 세계관으로 봐줘야 돼. 첫 번째는 얘네들. 오케이? 두 번째는 이 차이에 해당하는 일반항. 얘가 B1, 얘를 B2, 얘를 B3, 얘를 B4 라고 이런 순으로 진행을 한다라고 봤을 때 A2 값을 계산하면 A2 값은 A1 값 더하기 B1이라고 볼 수 있지. 맞아요? 네? 아하. 그렇죠. A2는 A1 더하기 B1이라고. 얘네 둘 더하기 얘가 된다고. 그쵸. 네. 그 다음 A3은 A3 값은 A2 더하기 B2라고 볼 수 있지. 그죠. 근데 이때 A2가 뭐였냐면 얘였잖아. 집어 넣어야. 얘를 여기다 집어넣어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가 돼요. 오마이 갓. 이해가요? 네. 그 다음에 A4라고 하는 거. 네 번째 항은 A3에다가 B3을 더해준 거지. 네. A3 더하기 B3인데 A3이 얘였잖아. 네. 집어넣어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이 돼요. 와우. 그래서 이런 루틴으로 내가 계속 반복을 해서 n번째 항을 구하게 되면 A에는 A n-1 더하기 B n-1이 돼요. 여기까지 얘가. 아하. 그죠. 그리고 이 전에 있었던 항에 해당하는 A n-1에 해당하는 값을 집어넣어주면 A1 더하기 B1 더하기 B2 더하기 B3 더하기 쭈루룩 B n-1까지가 된다라고 정리할 수 있고. 여기까지 얘가. 네. 그런데 요거를 매번 너희가 이렇게 쓰는 거 귀찮아 안 귀찮아? 귀찮아요. 우리 배웠잖아 시그마. 시그마. 그래서 얘를 시그마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A1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PK라고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개차 수열이 해당하는 수열이 등장을 하면 너희가 뭘 먼저 해야 되냐면 가장 먼저 해줘야 될 건 차이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먼저 구해야 돼요. 얘네들 일반항. 오호. 요거 일반항 어떻게 돼? 2엔. 그러면 B에는 2N2분할을 먼저 구하는 거야. 네. 네. 괜찮아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과감하게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를 쓰시고 여기 n에다가 K 넣어준 식을 이 자리에 넣어주면 돼요. 와우. 그래서 내가 너희들한테 시그마 공식 외울 때 n-1까지 공식을 외우라고 한 이유가 얘 때문이야. 아하. n-1까지에 해당하는 이 대입하라는 문제가 생각보다 좀 자주 나와요. 오케이? 네. 그래서 개차 수열에 해당하는 수열이 등장했다라고 한다면 너희가 먼저 해야 될 건 차이에 해당하는 일반항을 먼저 구하시고 시그마 A에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 이 자리에다가 그대로를 집어넣어 주시면 된다고요. 간혹 너희가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여기다가 뭐 n-1을 넣어가지고 넣어야 되나요? 아니야. 일반항 그대로를 넣어주는 거야. 오케이? 항의 개수만 달라지는 거니까. 안 헷갈리겠어요? 네. 밑에 있는 문제들 보면서 한번 감을 좀 잡아볼게요. 이거 같이 읽어보자. 개차 수열은 방금 전에 얘기를 했던 것처럼 두 항의 차이로 이루어져 있는 수열을 개차 수열이라고 한다. 차이가 수열을 이뤄. 차이가.
오케이? 정글차. 자, 그래서 밑으로 내려가 보면 차이에 해당하는 그 수열을 이루는 개차수열 일반항이라는 것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BK를 계산해 준 것이다 라고 봐주시면 되고, 너희가 이 차이, 일단은 이상한 애들이 막 등장을 하면 일단 차이가 수열을 이루나 이걸 먼저 체크해 보는 거야. 둘의 차이는 2고 둘의 차이는 4고, 좀 확대해서 할까? 잘 안 보이네. 왼쪽 거부터. 둘의 차이는 2고 둘의 차이는 4고 둘의 차이 6이고, 방금 한 거랑 똑같은 겁니다. 나 이런 식으로 가는 거잖아. 근데 그럼 먼저 해야 할 건 뭐라고? 그 차이의 일반항을. 그렇지. 그럼 얘네들 일반항을 먼저 구해봐야 한다고. 그죠. 그럼 일반항은 어떻게 돼요? B에는 2n이죠. 2n이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일반항 AN을 구하고 싶다면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를 과감하게 쓰시고 N에다가 K 넣어준 식을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고요. 와. 그 다음에 얘를 간단하게 만들어 보면 이제 1 더하기 2는 상수 취급이니까 앞으로 곱해질 거고,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에 해당하는 공식은 2분의 N 곱하기 N-1이었죠. 네. 이게 간단하게 하면 일반항 구해지는 거야. N제곱 마이너스 N 더하기 1이 된 거네. A. 그럼 N에다가 1 넣으면 첫 번째 항이 나오고, 2 넣으면 두 번째 항이 나오고, 100 넣으면 100번째 항이 구해지는 거. 일반항이 구해지면은 너희는 N번째 항까지 합도 구할 수 있어. 우와. 근데 옛날에는 그것도 쌤들을 구하게 시켰는데 그것까지는 안 시키고 일반항 구하는 정도로까지만 하시면은 마무리가 돼요. 오케이? 네. 2번으로도 한번 가보자고요. 마찬가지예요. 왜 차이가 다 똑같아? 아니지, 등비수열이지 얘는. 2고 4고 얘는 차이가 8이고 차이가 16이고 그 다음은 뭐 32였겠지? 네. 그러면 일반항, 차이에 해당하는 일반항은 어떻게 된다? 무슨 수열이야? 등비수열이죠. 등비수열. 초항. 2, 공비. 2. 그럼 2 곱하기 2의 n-1제곱 얘가 일반항 되는 거지. 네. 그래서 b에는 2의 n제곱이다 쓰시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끝난 거야. 여기까지 구했으면 네. A1 더하기 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를 과감하게 쓰신 다음 여기 N에다 K 넣어서 이 자리에 넣어주시면, 그리고 얘를 계산하시면 일반항이 구해진다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나와있는 얘는 뭐라는 거야? 어차피 얘는 무슨 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등비수열의 합. 초항은 2일 거고 공비 2일 거고 항의 개수 몇 개? n-1개. 그렇군요. 오케이? 1부터 n-1까지니까. 그러면 2-1분의 초항 괄호 열고 2의 항의 개수 제곱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는 게 일반항 된다고. 그럼 이거 분모 1 없어지고 2를 분배 법칙해주면 2의 n제곱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2의 n제곱 마이너스 1 되는 거지. 그럼 일반항 n에다 1 넣으면 1, 2 넣으면 3 넣으면 7, 100 넣으면 100번째 항까지 구할 수 있다고. 그리고 100번째 항까지 합도 구할 수 있다고. 시그마 취해서 이렇게. 네. 대단하죠? 좋네요. 어메이징. 그래서 내가 옛날에 수열을 되게 좋아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하지 않냐? 이 시그마라는 개념을 활용해가지고 이렇게까지 내용들을 확장할 수 있다는 게 되게 신기했던 거잖아. 신기하네요. 이 숫자들을 가지고 이렇게까지 갖고 논다고? 뭐 이런 생각? 자, 다음 거 같은 경우도 이제 이것도 개차 수열이에요. 근데 개차 수열인데 개차 수열을 점화식으로 표현한 거야. 네. 그럼 개차 수열을 점화식으로 표현을 하면 어떻게 주냐? 이렇게 줘요. an 플러스 1은 an 플러스 fn. 요게 개차 수열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 그죠. A1이 있었을 거고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주면 A2는 A1 더하기 F1이 되지. 그럼 여기에서 BN에 해당하는 요 일반항이 BN이었었잖아 아까.
요걸 FN이라고 준 거야 지금. 네네. 그래서 F1이 더해진 거야 처음. 네네. 그 다음에 A2 같은 경우에 구해졌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집어넣어서 2들을 넣어주면 A3은 A2 더하기 F2 그럼 여기다가 F2가 더해진 거야 지금. 그럼 이 문제는 더 쉽겠지? 네. 왜? 시작하자마자 너희에게 BN을 준 거거든 지금. 일반항을 구할 필요 없구나. 맞아.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원래는 구해줘야 되는데 이 문제는 차이에 대한 일반항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시작하자마자 준 거니까 지금. 그렇군요. 그러면 너희는 딱 보자마자 1번이 해결된 거야 얘라고. 네, 쉽네요. 그러면 일반항 이제 두 번째로 접근하면 되는 거잖아 이제. 아이 망할. 첫 번째를 문제에서 시작하자마자 준 거기 때문에 너희는 두 번째를 진행하면 돼요. A는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FK를 계산하면 된다고. 요 N에다가 K 넣은 식을 요 자리에 넣어주시면 된다는 거지. 과감하게. 그럼 일반항이 바로 구해져요. 이해 가는 거 같아요? 네. 그래서 요 형태를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런 것들 아까 전에 했었던 것들도 마찬가지야. 아까 전에 우리 기본 문제에서 1부터 막 집어넣어주고 일반항 10번째 항 구했던 문제 있죠? 그게 문제가 이렇게 나왔었어 아까.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2N 요것도 개차수열이거든. 그럼 일반항을 구하면 주었어. 첫 번째가 해결된 거야. 그럼 AN은 A1 더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여기다 K 넣어서 이 자리에 넣어주면 돼. 끝. 계산하면 끝. 근데 얘는 지금 여기가 4N이지. 네. 여기 4N이면 끝. 간단하네요. 오케이? 약간 그래서 암기성이 강해요. 이게 개차 수열이 빠진 이유도 어려워해서. 어려워해서 빠졌어. 그래서 요것만 남은 거야 지금. 근데 요것도 어찌 보면 그냥 개차 수열이랑 똑같은 건데 이제 공식 외워서 대입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문제로만 남겨놓고 다 없앤 느낌이야. 느낌이. 그대로 계산해보시면 A1 값 1 넣어줬고요. 그럼 얘가 1이 되고 요 자리는 4 곱하기 시그마 K가 1부터 N-1까지 K를 계산해준 건 2분의 N 곱하기 N-1이 되는 거여서 간단 분배 법칙하면 2N 제곱 마이너스 2N 더하기 1 되는구나. AN 여기까지. 그래서 일반항을 구하시면 마무리가 되었다 라고까지 봐주시면 되는 거라고요. 할만한 거 같아요? 괜찮은 교환이? 네. 너무 좋아요. 그리고 하나 더. 안돼.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게 어디냐고? 이게 없는데? 이게 404페이지에 있는 위에 있는 1번을 했고요. 이제 밑에 있는 2번을 하려 해요. 아 그래요? 네, 404페이지에 위에 그 3번 바로 밑에 보면 1번 나와 있잖아. 그게 방금 한 요거였고, 아하. 요거였고, 그 다음에 밑에 있는 2번 개념이 요거 개념이에요. 요놈. 오케이? 좋네요. 네. 자. 1번 개념을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할게요. 위에 있는 걸로. 개차수열로 설명 안 하고. 자, 너희한테 AN 더하기 1은 AN 더하기 FN이라는 일반항을 줘요.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점화식을 줘요. 그럼 너희가 N에다가 요걸 가지고 일반항 구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일반항을 유도할 때는 아마 좀 다른 방식으로 유도를 하는데 어떻게 유도를 할 수가 있냐면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A2는 A1 더하기 F1 되지. 2를 집어넣어줘. 네. 그럼 A3은 A2 더하기 F2가 되지. 3을 집어넣어줘. 4를 집어넣어줘. 쭉 가겠지. 네. 마지막에 N에다가 뭘 넣냐면 N-1을 넣어줘야 돼 여기다. 뭘 넣어야 한다고? N 마이너스 그럼 여기다 N-를 넣으면 얘가 뭐가 돼? N이 주. AN이 돼. 얘는 AN-1이 되지. 네. 그리고 얘는 FN-1이 되겠지. 네. 그리고 나서 좌변끼리 다 더하고 우변을 우변끼리 다 더해요.
그러면 A2부터 AN-1까지가 다 없어지겠죠. 왜죠? 좌변을 좌변끼리 다 더하면 그죠. A2 더하기 A3 더하기 쭈루룩 해서 AN까지가 다 더해졌을 거 아니에요, 좌변이. 그리고 우변을 다 더하면 A1 더하기 A2 더하기 쭈루룩 해서 AN-1까지가 다 더해졌을 거고 F1부터 FN-1까지가 다 더해졌을 거 아니야. 네. 그런데 여기 A2부터 AN-1까지를 다 양변을 없애줄 수 있죠. 네. 맞아요? 그럼 AN A1 더하기 F1부터 FN-1까지 합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시그마를 취하면 시그마 K가부터 N-1까지 FK다로 증명할 수가 있어요. 괜찮아요? 이것과 비슷한 느낌으로다가 쌍둥이가 하나 더 나오는데 FN 더하기 1이 FN A꼴 FN이 곱해져 있는 형태였을 때 일반항을 구하는 문제인 거야. 이것까지만 하고 쉬었다 이렇게. 네. n에다가 1을 집어넣어요. 그럼 F2는 F1 곱하기 A1이 되지. 2를 집어넣어주면 F3은 F2 A2가 돼. 3 집어넣고 4 집어넣고 5 집어넣고 쭉 해서 마지막에 뭘 집어넣냐면 마찬가지로 N-1들을 넣어버려요. 뭔가 이상한데? 반대로 보시면 이 좌변을 이상하게 썼어 지금. 어쩐지. n에다가 N-1들을 넣어줘요. 여기까지 나오겠지. 그 다음에 좌변은 좌변끼리 다 곱하고 우변은 우변끼리 다 곱해줘. 네. 이거 다 곱해지는 거예요. 오 와우. 그러면 얘네들을 다 약분시킬 수 있지 이렇게. 그러면 A에는 F1 곱하기 F2 곱하기 F3 곱하기 FN-1까지의 곱에다가 A1이 곱해진 것이다 라고 정리하시면 돼요. 나중에 대학교에서는 이걸 어떻게 표현할 수 있냐면 파이 K가부터 N-1까지 FK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나중에 대학교 가면은 뭐 이렇게 표현하는 건데 이거는 뭐 몰라도 돼요. 어쨌든 간에 오케이? 네. 그래서 마찬가지 느낌이야. 이렇게 점화식이 나와 있을 때 일반항을 구하고 싶으면 이런 형태로 구하시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라고. 예를 들어 AN 더하기 2N 곱하기 AN 꼴이래. 일반항을 구하래. 그러면 AN은 여기다가 1 넣은 거에서부터 1 넣으면 얼마 나와? 2 곱하기 2 넣어주면 4 곱하기 6 곱하기 쭉 가서 N-1을 넣어주면 2가로 열고 N-1까지를 전부 다 곱해줘서 A1을 곱해준 게 일반항이다 하시면 된다고요. 1 넣은 거에서부터 N-1 넣은 거까지 다 곱해서 A1 곱해주면 일반항 나온다고요. 네. 얘 같은 경우는 1 넣은 거에서부터 N-1 넣은 거까지 다 더한 다음에 A1 더해주면 일반항 나온다고. 네네. 구분지어서 기억할 수 있겠나요? 네네. 좀 이따가 유형 문제들을 좀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케이? 지금 눈빛들 보니까 교육과정 바뀐 것까지 설명하면 너네들 멘탈 나갈 것 같은데 그거는 빼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그 수열의 기납수 정의를 설명하는 걸로 하자고. 수학적